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백신 이야기했었죠. 백신과 불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 백신 많이 맞았다.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그리고 백신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편이다. 등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도 몇 개 했죠. 예, 분명히 언론에서 어떤 백신을 깔고 어떤 치료제를 깔 건데 그러면 기레기들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해저터널 이야기입니다. 해저터널. 요즘에 약간 이슈가 되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해저터널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모르셔서 그렇지 많이 갔어요. 여러분 여기 제2 경인고속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인천항 가는 길에 해저터널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 해저터널 생각보다 많아요. 보령에도 하나 생겼고요. 자, 갑자기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의 대표인 김종인 씨가 한일 해저터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2월 1일이에요. 근데 뭐 생산 부가효과가 54조다. 교용 유발효과 45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막 이렇게 띄워줘요. 그리고 그 당의 부산시 예비후보인 이언주 씨도 한일 해저터널 뚫자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당의 예비후보 박형준 씨도 한일 해저터널 뚫자 공론화 필요하다. 반일강령 조장하지 마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은 해저터널을 막 밀고 있어요 지금. 한일 해저터널이요.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겠죠. 공약이니까, 정책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이걸 여론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산 거주한 만 18세 이상 805명으로 2월 8일 9일 MBC의 의뢰로 조사한 건데, 보십시오. 반대 53, 찬성 30%. 반대가 맞네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0%는 왜 찬성할까요? 네? 맞아요. 이게요, 딱 그 당 지지율과 일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즉, 이미 정치 이슈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객관적 검증, 실익 검토 없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거예요. 내가 이 당, A라는 당을 지지하는데, A 당이 하니까 나도 지지해요. 그냥. 닥치고 지지. 이게 무식한 백성들입니다, 이게. 혹시 옛날에 중립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립? 기억나시죠?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 사안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해봐서 옳은가 그른가 해서 결정하는 입장이 중립이라고 그랬죠. 전혀 중립적이지 않아요. 정치 이슈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해저터널을 다양한 측면으로 중립적으로 검토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자, 여러분 생각에 부산과 나가사키를 터널로 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대기술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이게 지도 보셔요. 여기 부산이 있고요. 부산에서 나가사키까지 여기 쓰시마, 대마도 있고 여기 이키섬 있고 여기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래서 실제 계획을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총 230km다. 그러면 아니 230km짜리 해저터널을 어떻게 뚫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60km짜리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하나, 그리고 50km짜리 대마도에서 이키섬, 또 30km짜리 이키섬에서 카라치까지 이렇게 뚫으면, 세 구간으로 나눠서 뚫으면 될 것도 같죠? 실제로 현존하는 해저터널 여러분 아셔요?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제일 긴 거 이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터널이 있어요. 도보해협을 잇는. 이게 50km짜리예요. 벌써 이거 완공한 지 20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아니 현재 뚫려 있으고 멀쩡히 잘 다녀요. 현재.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50km짜리를 20년 전에 뚫었으면 아까 여기서 60, 50, 30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시도는 안 해봤지만 해볼만 한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현재 50km짜리가 여기 다니고 있잖아요. 50km짜리가. 그러니까 60, 50, 30 각각 딱 뚫는 거예요. 각각. 뭐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아니에요. 해볼까?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학자들은 막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이제 지질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해저 지방 자체가 워낙 연약 지방이어서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지진이라든가 해일 같은 거에 안정성 평가도 해야 되지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분위기예요. 기술적으로. 자 이제 그러면요. 만들 수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측면 당연히 봐야죠. 자 이거 보십시오. 한일 해저 터널을 김종인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부가효과가 54조,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일 터널 연구개발 자료예요. 자, 어느 기사에서 같은 이 본문을 발췌한 기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요. 경제성이 0.5밖에 안 된대요. 100억을 투자해서 50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 해저터널이 있다고 그랬죠. 요 칼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칼레라는 도시는요. 최근 20년을 빼놓고 역사적으로 최고로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왜냐? 영국 넘어가려면 다 무조건 여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칼레 가보면요. 로댕이 작품도 해놨고요. 그리고 칼레는 대대로 왕이 별로 없었어요.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아시죠? 그게 시작된 게 바로 칼레고요. 그게 시작된 곳이. 그리고 이 칼레에서 런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렇게 영국으로.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항구도 발달했고 그 사람들이 머물기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또 유람선들이 들리고 그런 항구였어요. 그런데 이 터널이 뚫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장현 칼레 항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다. 이 차가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유람선을 타는 거예요. 배에 차 타는 거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페리오 같은 거. 근데 지금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 가요. 자가용 갖고 유럽은 하나니까 지금 물론 영국이 나갔지만 옛날에 유럽은 하나였으니까 런던 가고 싶으면 이 자가용을 타고 여기 쭉 줄 서 있다가 배로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현재 칼레는 그래서 이렇게 폭망했어요. 완전히. 요즘엔요 이게 이렇게 갑니다. 다. 이게 뭐냐면요 기차의 내부예요. 기차인데 기차가 자가용을 실어 날라요. 이해되시죠? 제가 차를 몰고 칼레로 들어가서 어느 기차 타는 터널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저 앞에 기차가 보이거든요. 기차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차가 30분이면 건너가요. 그 기차가. 그럼 또 나는 또 기차 타고 내 차가 기차 탔잖아요. 그럼 그 차 타고 런던에서 내리면 돼요. 누가 배 타겠습니까? 이거 타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칼레가 이게 자동차 전용 기차가 있고요. 버스 전용 기차도 있어요. 예, 장난 아니죠? 기차인데 버스를 실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탄 그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요. 해저 터널을.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해저 터널 뚫리잖아요. 부산은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부산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영종도에 구읍배터라고 아십니까? 구읍배터? 제가요. 여기 인천에 96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 97년도에 영종도로 수련회 갔어요. 그 당시 저 청년일 때. 저 배 타고 갔습니다. 영종도역을 안 건넜어요. 저 배 타고 갔어요. 그때. 여기 북항이 있죠. 인천 북항. 거기서 타고 영종도 구읍배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구읍 배터는 지금은 구읍 배터잖아요. 거기 옛날에 영종항이었거든요. 진짜 많이 발전돼 있었어요. 지금은 폭망해서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도시, 다리라든가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항구로 흥했던 도시가 당연히 망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산은요, 현재 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지으려고 있잖아요? 공항도 있고, 부산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예요. 부산항이. 그리고 부산은 여기 있잖아요. 그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이 세 개를 3포트 효과를 부산이 누리고 요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 순간 이 3포트가 어디로 가느냐? 도쿄로 갑니다. 부산 망하고 도쿄가 흥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 순간 부산은 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경제학 측면입니다. 자, 2018년도에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 번영 국제 세미나, 보십시오. 교통연구원,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코레일, 철도청 등등등 유수의 기관들 다 들어갔죠. 세미나를 했어요. 남북 경의선이 서울하고 신의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쭉 이렇게 효과 있고, 결론적으로 뭐냐, 남북 철도만 연결이 돼서 관광으로 유발 효과가 30년간 140조, 연간 4.7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답니다. 남북으로 연결이 돼도. 그런데 이 철도 연결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지금. 이미 2016년도에 우리나라 기차가 개성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미 다 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차예요, 기차.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미 다니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다니는 기차라고요, 이게. 저 이런 거 보면 가만 안 있죠. 조사해 봤죠. 러시아 철도청 들어가 봤어요.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미 기차표를 팔고 있어요, 현재. 다녀요. 그리고 총 210시간 걸린대요. 213시간. 8일 동안. 평양에서 모스크바에 8일 걸린대요. 시베리아 흥하철도.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아까 그 기차잖아요, 이거. 북한 열차가 평양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요. 그러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있죠.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넘어서 러시아까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현재 기차가 다녀요. 여러분,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특별 열차로 갔죠. 거기까지. 다닌다고요, 열차가 이미.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부산은요, 이 모스크바부터, 런던부터, 베이징에서부터, 인도,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기차들이 내오는 끝 종착역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 순간 종착역이 어디가 될까요? 도쿄가 됩니다. 일본이 다 먹는 거예요. 이 경제 효과가 얼마냐? 이게 2월 9일 날 지난주에 평창 평화포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래서 언론사들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짐 로저스라고 아십니까? 못 들어봤어요? 세계 3대 투자회사 큰 손이잖아요. 마이다스에서 온 짐 로저스.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 엄청난 기회 있을 것. 남북한 공동관광 효과적일 것 측면. 또 아시아 연결. 이미 해외에서는 그 분위기를 읽고 우리나라에 돈 싸려고 오고 있다고요. 현대 로템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축사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짐 로저스는요, 미국이니까 북한도 들어가서 이미 현장 조사를 끝냈어요. 이거 보십시오. 방북 때 많은 기회를 목격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뉴스에 나온 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잘 될까봐. 이미
부산에서 기차에 타면 뭐 정치적인 것만 다 해결이 되면 부산에서 타면 런던까지 갈 수 있고요. 부산에서 타면 런던까지 가는데 9일이면 가요. 9일이면 아니 보세요.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8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런던까지 기차 타면 9일 너무 짧아 10일이면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베이징까지도 하루 이틀이면 가요. 이미 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예, 이 효과가 대충 수백조 난다고 합니다. 이게 현대 로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로템에서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거, 런던까지 이미 다 깔려 있고요. 그냥 각국이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제 예상에는 요거 몇 달 안에 될 것 같아요. 시작이라도 될 것 같아요. 시작이라도. 자, 이게 수백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와 수출입하는 무역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1등이 중국이에요, 이미. 2등이 미국, 그리고 3등이 일본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 일본과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아요. 다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하죠, 배로. 그걸 기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중국에서 타오바오 이런 거 통해서 해외 직구 하거든요? 엄청 싸요. 더 싸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파는 것들 있죠? 더 싸질 겁니다. 무역 관광만 해도요, 수백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 순간 이게 다 거의 다 일본으로 넘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어떤 물건이 있다 쳐봐요. 그게 부산항해로 들어와서 부산에서 컨테이너에서 열차로 바꿔 타고 우리나라 어디로 가요. 아니,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로 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으로 와서 가고. 왜냐면 중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중국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서 대륙으로 진입하는 입구, 공항도 있어야 되고 항만도 있어야 철도도 있는 게 부산이 딱이에요. 그걸 하고자 하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이렇게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쫓아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도쿄로 가죠. 다른 항으로 가지. 더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뚫는 순간 부산은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이익들이 다 일본으로 빠져나가요. 이거를 뚫으면 우리나라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만 갈 수 있죠. 그렇죠? 일본은요.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역사적 측면입니다. 1936년 6월 4일 경성, 지금 서울이에요, 현재. 경성역을 출발해 베를린에 도착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네, 바로 손기정 선생님이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대륙열차가 있었다고요. 서울역이, 부산역이 국제역이었다고요. 원래는. 일제시대만 해도. 그래서 현재 중국 만주지방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립군운동기지예요. 거기서 독립군 학교가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독립군 학교 학생들이 이 기차 타고 서울로 경주로 수학여행 왔어요. 일제시대에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기정 루트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송기정, 그리고 이게 보셔요, 여기 손기정 써있죠. 382번 손기정. 실제 손기정 선생님께 쓰셨던 열차표예요, 이게. 자,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도쿄부터 베를린? 어이? 왜냐면 그때 마라톤 나가려고 도쿄에서 전지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일본은요, 이런 표를 팔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보십시오. 부산을 지나서, 하얼빈을 지나서, 바르샤바를 지나서 베를린으로 간다. 도쿄에서 출발해서. 부산, 하얼빈, 바르샤바, 베를린.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트레인 앤드 스팀쉽스. 예, 기차하고 증기선을 같이 탄다, 이 소리예요. 열차표는 하나로 끊었지만 도쿄에서 베를린까지는 증기선, 증기여객선, 그리고 부산부터 여기까지는 열차,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뿌렸던 거예요. 대륙으로 가는 최단 경로 여행으로 약진하여 조선을 확인하자. 조선 총독부 철도국. 막 광고, 자, 우리 대륙열차 뚫었으니까 많이 타고 다니세요. 광고한 찌라시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쿄에서 출발해서 여기만 살짝 점점점 돼 있죠. 이게 뭔 소리냐? 공사 예정이라는 소리예요. 이미 일제시대부터 얘네들은 해저터널을 뚫으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40년도에 일제 고속철도 계획 노선도예요. 이 탄환 열차라고 그러는데 총알 택시 같은 거예요. 빠른 고속철도. 일본에서 뚫어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긴 배예요, 배.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배고, 여기 하얀 해저터널 있죠, 이거. 이거는 계획 중이에요, 계획 중. 일본 애들은 한일 해저터널이 꿈이에요, 꿈. 대륙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실제로 일본 애들은요, 우리나라 완전히 먹었잖아요, 그때. 만주까지 먹었잖아요.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면요, 조선 발전 50년 계획안을 세워놨어요. 1940년도에. 그러니까 80몇 년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 철도 다 뚫어놓고요. 이미 해저터널 다 뚫었고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지하철 뚫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그거 많이 보고 참고해서 했어요.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진심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땅이니까. 일본 입장에서. 조선이 우리 땅이니까 진심을 다해 여기를 개발했어요, 진짜. 그리고요, 또 결정적인 논의된 건데요. 도쿄가 수도잖아요, 일본에. 수도를 우리나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 수도 옮기는 건 좀 그렇다. 그러지 말고 터널을 뚫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차로만 왔다 갔다 하자고. 자, 이게 뭐 같습니까? 해저터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통영 해저터널입니다. 실제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통영에. 예, 현재 그 내부 모습이에요. 일본에서 당연히 일제시대 뚫은 거예요. 1925년에. 근데 이게 웃깁니다. 역사학자 전용식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2년에 건설된 동양 최초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태압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태압굴. 태압은 누구냐면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이인비전을 일으킨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굴이라는 거예요. 태압굴.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수인데, 그렇죠? 근데 태압굴을 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통영 앞바다에서 보시면 바다에서 일본군이 많이 수장당했기 때문에 그 시체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밑을 뚫은 거예요. 이런 명분을 하나 내세웠고요. 또 하나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한일 해저터널 예행 연습이었어요. 예. 그 이익을,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 태압굴, 현재 통영 해저터널을 뚫으면서 한일 해저터널을 뚫으려고 연습까지 해본 거예요. 이미 그들의 계획은 조선 발전 50년, 40년 계획 안에는 해저터널까지 다 있었어요. 만약에 45년도 원자폭탄 맞고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저터널도 아마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일본에 히아켄 해저터널이 있어요, 현재. 그것도 50km짜리예요. 지하 200m로 뚫어놨어요. 충분히 한일 해저터널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이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익?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철도로 우리나라에서 막 러시아 가고 베를린 가고 도쿄,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국 가고 했던 그 이익들이 있죠. 대륙철도. 그 이익을 지금도 일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영 해저터널은 한일 해저터널의 예행 연습이고 45년 해방과 함께 중지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하자는 놈들이 있어요. 미친 놈들이죠. 또라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종교적 측면에서 보죠. 종교적 측면.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이 해저터널을 반대해야 돼요. 왜?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해저 터널에 대한 실제적인 과학적 조사요. 해둔 아니에요. 이란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나오죠. 이 이란 해저 터널이 아까 이거 있죠. 이거 54조 뭐 45만 명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거 있죠. 요게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체예요. 같은 단체. 일본에선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가 실제 굴을 뚫어놨어요. 현재. 일본 나가사키에다가 실제 500m짜리 굴을 뚫어서 해저 터널에 착공 가능한지 시험으로 좀 뚫어보는 거예요. 지금 500m까지 뚫어놨어요. 현재. 굉장한 놈들이죠. 죽도록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보십시오. 통일교 손댔던 백조. 에? 왜 갑자기 통일교가 왜 나옵니까? 알고 봤더니 문선명 총재가 문선명 통일교 대빵이 81년 국제평화고속도로 통일교는요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국가 구분 없이. 그래서 통일교예요. 이 문선명 씨가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해서 1단계로 도쿄, 평양, 서울, 베이징을 교통망하고 그래서 통일교에서 83년도에 이란 터널 연구회 2000년도 우리나라에 이걸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한일 해저 터널은 1930년대 20년대부터 일본이 간절히 원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일교 미친 새끼들이 80년대부터 추진한 거예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래 어쨌든 통일교에서 막 제안했을 거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3번인가 했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다 경제적 실의가 없다. 경제적 실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통일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싫어하는 그 미친 당놈들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해저 터널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건설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죄송합니다. 큰 피해를 입히고 일본의 이익은 크게 증가합니다. 역사적, 종교적으로 볼 때도 한일 해저 터널은 건설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먹어야죠. 왜 일본한테 뺏깁니까? 통일교가 추진하는 걸 자기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에서 나온 한일 해저 터널인데 왜 우리가 거기 동조하고 우리 세금을 써야 합니까? 즉 결론이 이겁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외국 터널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요. 일본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본 사람도 있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나쁜 놈들, 일본 놈들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과감하게 외구라고 부르거든요. 약탈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은 외국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